40년대 가모프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셨죠? 선생님이 네. 폭발과 에너지가 퍼지는 거니까 이게 팽창하는 것도 언제가 멈춰요? 뭐라고요? 팽창하는 것도 언제가 멈춰요? 그걸 아까 프리드만이 저거 세 개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다면서요. 예. 네, 그렇다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말을 봤는데 이거 138학년이 아니라 200년 전에 200억 년 전에 그런 얘기였죠. 네. 그래 혹시 맞아요? 아니, 138억년이에요. 네, 138억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안 나오는데 요걸 조금 적으셔야 돼요. 방금 지금 요거 누가 주장했다 그랬어요? 그 교재? 가모프가 주장했다 그랬죠? 그래서 가모프란 사람이 요 이론들을 다 집대성을 해가지고 빅뱅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가모프는 뭐냐면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습니다. 우주는 한 점에서 팽창해서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거를 빅뱅 우주론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근데 그거와 대치되게 뭘 주장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알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요 사람은 뭘 주장하냐면 빅뱅 우주론은 아니고 그냥 팽창만 해 이런 거야. 한 점에서 터진 건 아니고 팽창만 해. 그래서 이 사람을 정상 우주론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건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세요. 작년 교재까지는 있었던 내용이니까 할게요. 선생님, 네. 허블 상수가 기울기라는 거예요? 네, 기울기. 요게 지금 요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 y축이고 여기 x축이잖아. 그럼 얘가 a일 거 아니야,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요 h가 허블 상수가 기울기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미안한데 얘들아 약간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교재를 순서를 막 바꿔놨어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 이걸 맞춰주기가 조금 약간 헷갈리니까 그거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가모프라는 사람이 주장한 빅뱅 우주론이 있고 알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정상 우주론이 있거든. 요거 두 개를 좀 비교를 할 거예요. 요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맞섰거든요. 근데 이게 뭘 주장하냐면 우주가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도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람도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물질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 그러면 가모프는 한 점에서 팽창하고 나서 그 한 점의 질량이 그대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질량이 일정해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한 점에서 폭발했잖아요. 폭발해서 지금의 우주가 됐을 때도 여기 있는 한 점의 질량과 여기 있는 우주의 질량은 똑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안 믿겨지지? 네, 나도 안 믿겨져. 근데 그런 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면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이 원자 핵이 있고 여기 전자가 있잖니. 그럼 이거 나머지 이게 뭐니 얘들아? 나머지가 뭐예요? 요 빈 공간이에요. 아시죠? 진공관계인가요? 네. 네? 진공관계인가요? 진 공은 아니고요. 빈 공간이라고요. 알겠죠? 원자 핵과 전자 사이는 빈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거야. 이거 왜 우리가 이거 원자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비유를 할 때. 잠실 주경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안에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 얘가 핵 정도의 크기고 요 주변이 전자의 궤도다.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원자의 대부분은 그냥 빈 공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확 줄인다 그러면은 뭔가 점 하나로까지도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호일은 뭐라고 주장하면 그런 게 어딨어. 어디서 질량이 생기겠지. 세상에 질량이 지금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드는 질량이 더 이상 증가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얘는 질량을 증가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들아 밀도가 달라져. 알겠죠? 요 밀도는 별표를 좀 해보세요. 자, 밀도를 어떻게 계산해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둘 다 팽창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의 부피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주의 부피는 똑같이 커져요. 그런데 여기 질량이 가모프 이론 빅뱅 우주론은 일정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밀도가
자,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은 일정해. 그럼 밀도가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밀도가 작아져. 우주의 밀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를 잘 봐야 돼. 그런데 호일은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야? 부피 팽창하는 건 맞아. 근데 질량도 늘어나.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해져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밀도가 일정해요. 그럼 또 하나가 나오거든. 뭐가 나오냐면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되니?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좀 어려워요. 지금 얘기들이. 내가 얘들아 나도 이거 한 5년 강의하니까 뭔 말인지 조금 알아들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 난 처음에 이거 강의할 때 뭔 소리야 막 이랬거든. 난 화학공학이다 전공이. 지구과학이 아니란 말이야. 뭔 소리 못 알아들었어. 자, 밀도 이거 어떤 물질 안에 그 공간 안에 물질이 가득 차 있다는 건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고 온도도 많이 높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놈이 팽창을 하잖아. 팽창을 하는데 안에 물질이 없으면 그야말로 에너지도 없고 온도도 떨어진다는 뜻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강이 그만큼 여기 안에 에너지도 줄어들어서 온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생겨요. 아시죠? 그래서 얘는 온도가 낮아진다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우주는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시작된다 그랬잖아. 근데 점점점 밀도가 작아지니까 그만큼 온도가 낮아진다고. 알겠죠? 우주의 온도는 점점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얘는 뭐가 돼? 호일은 어떻게 돼요? 물질이 밀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부피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적당히 물질을 계속 채워주고 있다는 얘기니까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건 일정이에요. 요걸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셨죠? 가모프하고 호일에 대한 주장입니다. 당연히 물론 누가 맞아요 나중에는. 가모프가 맞다고 나와요. 나오는데 가모프의 이론과 호일의 이론의 차이점이 뭐니를 묻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걸 체크해서 낮아진다고. 네, 온도가 낮아진다. 우주가 팽창할수록 안에 있는 물질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온도는 전체적으로 낮아진다고 확인했어요. 알겠죠? 화이트 홀이 있는 곳은 예정한 건가요? 너무 어려운 건 묻지 마세요. 예. 나도 몰라. 화이트 어려운 거 몰라. 알겠지? 네, 너무 어려운 거 묻지 마세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가모프의 이론이 이제 이런 거에서 맞다고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우주의 온도와 밀도 변화.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팽창 밑줄 하시고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됐다고? 낮아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밀도도 감소라는 좋은 말이 있었구나. 감소도 쓰든 작아진다고 쓰든 알아서 쓰세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네, 그거 체크 잘 해놔야 돼. 우주의 온도는 낮아지고 밀도도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질량은 어떻게 된다고? 일정하다고. 처음 빅뱅이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질량은 계속 일정하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살이 쪄도 우주의 질량은 일정한 게 아니야. 알겠지? 네. 반응이 없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가지고 뭐가 돼? 빅뱅 우주론이 맞다고 이제 찾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첫 번째 뭐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찾을 거예요. 그걸 배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를 볼 거예요. 요거 두 개예요. 자, 다시 빅뱅 우주론이 맞다고 인정받은 두 가지 근거가 뭐니?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써야 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요것도 쓰자. 3대1 요거까지 쓰시고 우주 배경 복사 요걸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 넘어갑시다. 35페이지에 있는 그 입자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이제 확인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이제 한 점이 있어. 한 점이 이제 빅뱅이 시작됐어요. 터졌대요. 믿을 수가 없죠? 네, 터졌어요. 자, 그때 뭐가 딱 처음에 생기냐면
커크가 생겨요. 알겠죠? 커크가 생겨요. 요 커크하고 전자가 생겼는데 요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거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예요. 커크라는 입자가 생기는데 여기 6종류가 있거든 얘들아. 교재 안 나오지? 커크 나오니? 오른쪽 중간쯤에 보시면 커크에서 업 커크, 다운 커크, 맵시. 도대체 야르타는 뭔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영어로 스트레이지라고 하면 차라리 낯선이라고 하든가 그죠? 꼭대기, 바닥, 바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찾으시면 업 커크하고 다운 커크만 밑줄 하시면 돼. 알겠죠? 그게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커크 중에서 뭐가 생긴다고? 업 커크하고 다운 커크가 생깁니다. 알겠죠? 야르타는 근데 요렇게 양파를 쓰세요. 구분하던 뜻이 뭐라고 특정할 수 없이 이상한이라는 뜻이긴 해요. 그래요? 네. 아, 내가 사상이 좀 야시시해가지고 야르탄 야르탄이가 그런 뜻이야. 그래요. 뭐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냐? 찾아봤어? 저 약간 뜻 같은 거 다 찾아보는 편이에요. 오 그래? 내가 머리가 좀 불쏘나구나 내가. 수빈이처럼 얘기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자, 커크 입자가 두 개예요, 알겠죠?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 있어. 전기량이 있거든. 네, 플러스 3분의 2를 가집니다, 알겠죠? 요 입자는 양성자는 우리가 1이라 그랬잖아. 근데 얘는 플러스 3분의 2, 1이 안 돼요. 얘는 얼마가 마이너스 3분의 1 전하량을 가져요. 전기량이 그래요. 그 다음에 전자는 원래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네, 이렇게 전하량을 갖는 입자가 생겼습니다. 아셨죠? 네, 이런 전하를 가집니다. 전기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요 빅뱅이 딱 터지고 나서 이 쿼크가 딱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10의 마이너스 35초래. 예? 마이너스 30도 네, 10의 마이너스 35초래요. 예? 뻥뻥 멋서 나온 거야, 알겠지? 뻥 알겠지? 그러다 10의 마이너스 0.0000하고 35개 들어가야 돼. 그 정도로 짧은 시간에 얘네들이 만들었대요. 10에 36 제곱분의 1 아니에요? 모르겠지? 네, 마이너스 35초 알겠죠? 네, 그냥 그렇게 왜 이걸 하냐면 몇 초? 가끔씩 문제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네, 교재 문제에 10의 마이너스 35초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써드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게가 요놈들이 이제 가가지고 뭐가 되면 둘이 합쳐져. 알겠지? 뭘로 만들어지면 얘가 양성자가 되기도 하고 쿼크가 합쳐서 양성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중성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쳐진 거냐면 쿼크가 3개가 합쳐져. 첫 번째는 양성자 U, D가 합쳐진 거예요. 요렇게 합쳐져서 요렇게 해서 양성자 하나. 알겠지? 그 다음에 요렇게 합쳐져서 중성자 하나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야. 그럼 보세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어떻게 되면 UDD예요. 요 3개의 쿼크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 해봐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그냥 제로죠? 그래서 0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성이야. 전하량이 없는 거예요. 요 놈이 만들어질 때까지가 몇 초냐면 10의 마이너스 6초. 굳이 알아야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재에 나온 문제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계산해 볼게요. 아니 굳이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라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요거 두 개가 이제 합쳐집니다. 알겠죠? 합쳐져요. 이제 우주가 뭐가 되냐면 점점 식어가거든요, 얘들아. 뻥 터질 것부터 어쨌든 계속 식어가는 거야. 식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렇게 만나요. 합쳐졌죠? 이제 설명을 하면 뭐 이제 중성자를 만날 때도 있고 양성자를 만날 때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요 놈에서 뭐가 나오냐면 양성자를 만난 경우도 있고 또는 중성자를 만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래저래 계속 이제 쭉쭉쭉쭉쭉쭉쭉 가다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 2개가 이렇게 생겨요. 이제
알겠죠? 양성자가 붙고 중성자가 붙고 여기서 양성자 중성 불이 붙은 다음에 요거 붙어가지고 요렇게 돼. 자, 요거 뭐예요? 저거 그건데 원자 저거 그림 썼는데 원자의 그 중심에 예, 원자 핵. 핵. 무슨 원자핵? 무슨 원자핵? 두 개잖아요. 몇 번? 헬 네, 헬륨의 원자핵이 알겠죠? 헬륨의 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셨죠? 아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아직 안 나왔어요. 거기. 예, 수소의 핵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원자 번호 쓰고 여기다 질량수 쓰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헬륨의 핵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써야 돼? 밑에다가 2를 쓰는 거죠. 여기 위에다 뭐 써요? 4 쓰는 거죠. 됐죠? 근데 얘는 지금 뭐가 없어? 전자가 없잖아. 헬륨 원자가 아니야. 헬륨은 핵이거든? 그 여기다가 뭘 써야 돼? 2값 플러스를 써야 돼. 아저 선생님 알겠죠? 네. 저 그날 늦어가지고 저못 봤어요. 이거 처음인데? 물론 이제 요거를 표시할 때 좀 생각해서 쓰기도 하고 해. 생각해서 쓰지만 어쨌든 얘는 헬륨의 핵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쭉 오는 동안 어떻게 돼?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네,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진다. 됐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자 지금 어디 갔니? 전자 돌아다니고 있었거든? 그래서 전자가 이 핵의 포획이 돼. 아시죠? 다시 헬륨의 핵이 있고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해서 온도가 식으면 운동성이 좀 낮아지면서 헬륨 원자 핵하고 전자가 이제 척척하고 만나. 알겠죠? 잠깐만 내가 여기다가 안 썼지. 헬륨의 핵이 언제인데 요거 중요하다. 헬륨의 핵이 만들어졌을 때가 빅뱅 후 3분이야. 예? 알겠지? 요거 별표. 갑자기 스케일이 커졌다가 막 친숙한 단어가 네, 나왔죠. 빅뱅 후 3분이에요. 알겠죠? 네, 그때 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쭉 가다가 뭐가 됐어요? 이제 전자와 결합을 하죠. 이거를 이제 전자가 포획됐다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전자와 결합을 합니다. 아셨죠? 전자와 결합을 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드디어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그때는 2의 4로 끝나는 거죠. 헬륨 원자가 만들어져요. 이 원자가 만들어지는 게 언제예요? 5분? 빅뱅 후 38만 년. 알지? 별표 3개. 근데 너무 중요해서 오히려 시험에 안 나와 얘들아. 알지? 너무 많이 알아서 헬륨 원자가 생성된 시기가 뭐가 된다?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빨리 되는데 그만 느려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전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너희가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계산 하나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가모프가 쓴 책에 보면 그걸 되게 수학적으로 되게 정확하게 계산을 다 해놨대. 그 이론을 다 적어놨는데 너희들이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줄줄줄 스토리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돼요. 그 38만 년, 다시 말하면 원자가 생성될 때 온도가 되게 중요해. 얼마냐면요, 3000 켈빈이에요. 알겠죠? 3000 켈빈이야. 딱 봐도 뜨거워 보이네. 아니 켈빈이 뭔가요? 그러면요, 켈빈이란 온도는 도시에다가 273을 더한 거거든요. 근데 3000에다가 273을 더하나 나나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대충 3000도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38만 년에 3000 켈빈이었을 때 뭐가 된다? 원자가 생성됐습니다. 요걸 기억하는 거예요. 왜 전자 배전인지 알아. 왜요? 네. 이해 잘 돼요? 네. 쿼크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앙성자, 중성자, 그리고 원자의 헬륨의 핵, 그 다음에 원자 생성까지 합니다. 오케이?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우리가 원자 번호를 배울 때 1번이 뭐냐? 수소요. 수소지. 근데 수소는 안 생기고 헬륨 먼저 생겼잖아.
수소는 어디 갔어? 이미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어디 있을까요? 원자. 저기 처음에 어디 여기? 지금 어디? 어디서 여기 있네, 생명 여기, 밑에 여기. 있는 거. 생명 밑에 있는 거?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요거예요. 다시 자 수소가 뭐였어요? 1번이죠. 예. 그럼 여기 가운데 양성자 하나 있는 거지. 내가 수소 중성자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수소 원자지. 그 전에 양성자 하나였으면 이 자체가 수소의 핵인 거예요. 그 수소의 핵은 여기 있어요. 알겠죠? 요 놈이 수소의 핵이 됩니다. 근데 가끔씩 알겠죠? 중성자 있는 것도 있다고. 아 그거는 이제 어쩌다가 생긴 거고 기본적으로는 양성자 자체가 뭐야? 수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순서가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 순서대로 된 것은 쿼크, 헬륨의 핵,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뭐 원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틀린 거야. 수소가 먼저 나온 거예요. 아시죠? 양성자부터. 양성자가 생기면서 수소가 같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소의 핵이. 알겠죠? 커크랑 수소랑 헬륨. 네.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때 원자가 생성이 되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여기 우주에 이렇게 핵들이 이렇게 퍼져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퍼져 나가는데 전자가 지금 원자가 생성되기 전까지 어디 있냐면 전자가 온 사방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온 사방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알겠죠?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빛이 지나가다가 빛을 무슨 색으로 했지? 빛이 지나가다가 여기 부딪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히고 하다 보면 통과를 못해. 너희들이 그 미세먼지를 이렇게 봐도 이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확 있잖아요. 그러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온 사방에 원자핵과 전자가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면서 빛의 진로를 막아버리면 이게 앞이 안 보여.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투명한 우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투명한 우주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전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원자의 포획이 되거든. 원자의 포획이 되고 원자의 포획이 되고 원자 이렇게 포획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여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얘네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빛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적어도 이렇게는 통과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통과하잖아. 그럼 통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부터 뭔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볼 수 있게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빛이 통과를 하면서 투명한 우주가 되었고 그때부터 우주가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걸 다시 말하면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된 겁니다. 분리되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저게 포획이 안 되더라도 계속 풍성화를 하는 거고 네. 질량은 유지되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유지되는 거면 저게 계속 움직인다는 걸 가정했을 때 저 네.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어차피 보이는 거 아니에요? 포획 안 돼도? 수민아, 너무 질문 수준이 높으면 내가 답을 못 해줘.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나도. 더 팽창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 이론은 그러니까. 네. 그래도 통과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네. 뭐 많은 물질들이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봤다. 수민아. 어쨌든 불투명 그렇게 되거든요. 이때 나온 빛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인대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뭐가 돼? 원자가 생성됐을 때 그때 빠져나온 빛이 지금 관측되는 거를 우주를 배경으로 한 복사. 자, 그럼 복사가 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요. 자, 열이 전도되는 방식이 있잖아요. 아니,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있잖아요. 자, 뭐뭐 있어요? 대류, 대류, 전도, 복사가 있죠, 그죠? 자, 전도가 뭐예요? 딱 닿아가지고 네, 닿아서 물질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면 전도예요. 대류는 뭐예요? 약간 바람이나 기체 기체 같은 거, 액체.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직접 열이 전달된 걸 대류라고 해요. 그럼 복사는 뭐예요? 아무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전달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거까지 아무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전달된다까지는 중학생 수준이고
요 복사는 뭐가 돼? 전자기파 형태로. 전자기파 형태로 열이 전달되면 그걸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전파나 빛이나 뭐 다른 걸로 전달되면 복사라고 하는 거. 그 복사가 요거예요. 알겠지? 네. 우주를 배경으로 한 빛, 전자기파가 관측되는 거. 요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빅뱅 직후, 빅뱅 후 38만 년, 온도가 3000켈빈이 되었을 때 뭐가 돼?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물론 이때 뭐도 생성된 거야? 수소 원자도 같이 생성된 거예요. 원자가 생성되고 그러면서 뭐가 돼? 빛이 빠져나오면서 투명한 우주가 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되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좀 어려워요. 자,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가서 교재를 보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잠깐만 쉽시다. 선생님이 네. 저번에 그 핵을 들고 있는 전자나 에너지 빡세네.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에너지 빡세네. 생성을 하는 거예요? 분리됐다가 오면서 이제 도는 상황이 생겼다고. 특정 궤도를 찾아. 수준 높은 질문 좀 제발 그만하세요. 내가 안 돼. 그 정도는. 어? 저 그럼 전자가 구형태긴 해요? 몰라요. 예? 알 수는 없어요. 전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전자를 볼 수가 없어요. 네, 전자가 구형되지 뭔지도 몰라요. 돌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실험을 통해서 이게 돌지 않으면 이 원자가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없어라고 그 실험을 통해서 판단한 거예요. 전자는 볼 수 없어요. 아, 왜 못 보냐면 원자가 이렇게 저기 핵이 있잖아요.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전자를 본다는 의미는 뭐예요? 뭔가 빛이 이렇게 와서 얘가 튕겨서 내 눈에 보인 거잖아. 근데 전자는 원체 작은 놈이라서 빛에 맞으면 얘가 튕겨나가. 그러면 그때 얘가 이렇게 보았으면 네가 본 거 맞아? 전자 여기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볼 수가 없어요. 원체 작은. 저게 돌고 있는 거면 네. 이게 만약 타원이거나 찌그러진 상태였으면 제대로 그 궤도를 향해서 돌지 못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돈다는 거는 이제 약간 좀 더 이제 발견이 덜 됐을 때고 지금은 전자가 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확률로만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중에는 원자핵 주위를 도는 거 맞는데 어디 있는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정확히 모른대요.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네, 거기까지 알겠죠? 알겠죠? 돌면서 형태를 잡아준다고. 네. 전자가. 근데 핵의 크기는 운동장에 있는 개미만한 크기라고. 네. 근데 잡아준다고. 네. 쉽게 설명 이해를 못해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나도 본 적이 없어. 알겠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얘들아 쿼크가 아까 6가지라고 그랬잖아. 그 너희들 그 저기 그 어벤져스 그 뭐냐 그거 이거 핑거 스나이퍼. 그거 타노스. 타노스가 하잖아. 걔가 돌을 몇 개를 모으냐? 6개. 6개 모으잖아. 그게 여기서 온 거야. 그게. 물질의 모든 근원이 되는 그 입자의 개수가 6개겠지. 그래서 6개를 모으는 거야. 그래서 이거 튀기면 이제 다 날아간다고 그걸 조정한 거예요. 시간, 파워, 공간, 인지. 왜 갑자기 아니 왜 하필 6개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 근데 저 쿼크 저기서 따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딱 손가락 5개 보는데 따뜻한 방 안에 중앙에 비어가지고 네, 그게 더 그런 하는 거죠. 거죠. 약간 간지러워요. 그 옛날에 그 제5원소란 영화가 있었어요. 네 있어요. 알아요? 거기 뭐가 나와? 거기 보면 저기 물, 바람, 공기죠. 뭐 물, 불, 공기, 흙. 그 다음에 공기 뭐지? 물, 불, 흙, 공기, 불. 그 다음에 이거 4개잖아. 이 4개가 뭐에서 따온 거야? 아르키메데스의 4원 소설. 거기서 따오고 요거를 이제 맞춰줄 수 있는 거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 만든 거잖아. 선생님, 네. 바람을 마음대로 막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는 공기의 밀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르키메데스의 그런 거 사상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이런 얘기.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마무리합시다. 35페이지 보시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서 물질이 원자로 돼 있죠, 그죠? 원자는 다시 쪼개면 원자핵과 전자가 되고요. 그 원자핵을 다시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양성자, 중성자를 쪼개면 이렇게 쿼크로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요즘에 쿼크도 쪼갠다 그러던데. 뭐 아무튼 왜 이렇게 쪼개는 걸 좋아해? 선생님 근원을 알아내요. 코크 그럼 코크를 쪼갠다는 거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못 보내니까요. 근데 어떻게 쪼개요?